정직한 소리, 깨어있는 소리. 여기는 동서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저희는 올바른 학내 문화의 정착과 모든 학우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침 30분간 앞서가는 동서인의 소리를 담아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직한 소리, 깨어있는 소리. 여기는 동서대학교 방송국입니다. DS, UBS. 우리 요즘 너무 자주 싸우는 것 같지 않아? 조금 그런 것 같아. 어쩔 수 없지 뭐. 자주 싸워도 좋아? 지치거나 그러진 않아? 지친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 싸움도 사랑의 일부분이잖아. 싸우는 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만나기 전까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살아왔잖아. 그렇지? 그렇지. 특히 가까운 연인 사이일수록 의견 차이와 다툼이 더 많다고 생각해. 다만 나는 싸울 때 얘랑 정말 안 맞는다. 왜 나를 존중해주지 않지? 보다는 이 부분을 맞춰나가야 더 예쁘게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런 점을 싫어하니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해. 너를 더 알아가고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다툼도 사랑이라고 생각해. 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진짜 멋지다. 나도 많이 노력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 곁을 지켜주는 사랑하는 사람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누군가와 사랑을 시작할 때 있는 힘껏 사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고 소중한 감정 또한 소홀해져 지쳐 떠나보내고 뒤늦게 후회합니다. 서로 손끝만 스쳐도 저릿한 처음의 마음은 아니더라도 그만큼 편한 사랑을 느끼고 있잖아요.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익숙하다는 핑계로 놓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오늘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한결같은 사랑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무언가를 잃고 나면 후회합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지금 당신의 곁을 지키며 사랑해주는 그 사람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란 걸. 안녕하세요. 박민아의 단란한 아침에 DJ 박민아입니다. 저번 주에 중간고사 기간이었죠. 다들 원하시는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잘 나왔다면 기말에도 유지하시길 바라고 잘 나오지 못했다면 기말에는 더 잘 나오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고전 영화를 하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고전 영화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려요. 라라랜드를 재밌게 보신 분이라면 아마 제가 오늘 추천하는 영화도 재밌어 하실 거예요. 1961년에 상영된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오드리 헵번 아시죠? 지금까지도 유명한 그 오드리 헵번이 이 영화의 주요 주인공입니다. 이 영화는 오프닝 장면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침이 찾아온 뉴욕에서 블랙 드레스와 진주 목걸이, 선글라스를 착용한 여인이 티파니 매장에 진열된 보석을 구경하면서 커피와 크루아상을 먹습니다. 이는 모든 여성들이 로망으로 꿈꿀 법한 장면이고 극중 오드리 헵번, 즉 할리가 꿈꾸었던 일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할리는 부유한 남자를 만나 신분 상승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할리라는 캐릭터는 독특하고 신비로운데요. 알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불러서 파티를 벌이고 잘 알지 못하는 남자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친구가 되어달라며 안겨서 잠이 듭니다. 그런 그녀의 집 위층으로 이사온 가난한 작가 폴은 그녀에게 호감이 가죠. 할리 또한 점점 그에게 호감이 가고 둘은 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트 끝에 키스를 하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데
이런 진정한 사랑의 감정이 어색한 할리는 그를 밀어냅니다. 자신의 꿈은 부유한 남자를 만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인데요. 이 둘의 사랑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저희 dsu.bs 인스타로 알려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원래 홀리 역할을 오드리 헵번이 아닌 마릴린 먼로가 점찍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 문제로 오드리 헵번에게 기회가 넘어갔고 오드리 헵번의 특징에 걸맞게 캐릭터를 수정하여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60년대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오드리 헵번이 입는 옷이나 스타일이 전혀 촌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화 장면마다 화보 같고 사람이 어쩜 저렇게 이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사실 고전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 영화는 오드리 헵번의 얼굴을 감탄하면서 끝까지 본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주제가인 문 리버는 34회 아카데미 어워즈 음악상 주제상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는 할리가 창가에 앉아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명장면으로 손에 꼽기도 합니다. 게다가 폴도 이 장면에서 사랑에 빠지게 되죠. 오드리 헵번이어서 명장면으로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이 노래는 오드리 헵번이 세상을 떠난 해에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녀를 추모하는 곡으로 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끔 분위기 있게 옛날 영화를 감상하고 싶은 날 있잖아요. 그럴 때 가볍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오드리 헵번의 문 리버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일까 거짓일까 코너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괴담입니다. 수백 명이 실종된 캐나다의 버뮤다에 머리 없는 골짜기 괴담입니다. 이 이름만 들어도 좀 무섭죠? 이 골짜기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캐나다 나하니 국립공원입니다. 세계유산에까지 등록된 이곳에 어떤 괴담이 있을까요? 1898년 6명의 남자가 금방을 찾기 위해 이곳을 오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들은 모두 머리가 없는 흉측한 모습으로 사망한 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뒤로 여기는 머리 없는 골짜기로 불립니다. 이 골짜기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오로라 현상으로 유명한데요. 이렇게 무서운 별명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곳에 전설적인 금강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되면서입니다. 1905년 금강을 찾아 맥러드 형제는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맥러드 형제에게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의 요청을 받은 수색대가 형제를 찾으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하게 되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전에 죽은 6명의 남자처럼 머리가 없는 채로 발견됩니다. 1916년 스위스 출신 마틴 조르겐손 역시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 골짜기에 가게 되는데 몇 달 후 똑같은 모습으로 사망한 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골짜기에 들어간 사람은 머리가 없는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들조차도 그 죽음에 대해 어떠한 단서도 잡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1962년 과학자 블레이크 맥켄지의 첫 원정대가 이 원인을 밝히기 위해 파견됩니다. 지상 연구팀과 헬기 연구팀으로 나눠 이 골짜기를 수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죠. 수색대와 헬기 모두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고 사라진 것입니다. 3년 뒤 1965년 이번에는 독일과 스웨덴의 수색 전문가의 6대의 국제 헬기 부대가 파견되죠. 하지만 이들도 마찬가지로 흔적도 없이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이 사건으로 캐나다 전역에서는 큰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금강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이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이를 노리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곳에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건이 이유되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빅풋의 소행이라는 것입니다.
빅풋은 미국과 캐나다 일대에서 목격되는 미확인 생명체로 털이 많은 거인을 뜻합니다. 빅풋의 대표적인 출몰지가 캐나다인 만큼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빅풋이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실제로 1973년부터 온몸이 긴 털로 이뤄진 거대한 생명체를 보았다는 목격담이 속출되었고 캐나다 곳곳에서 큰 발자국과 털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가능성으로 제기된 주장은 이 골짜기에 살고 있는 나하족의 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000년 이상 나한이 국립공원에 살고 있다고 전설 속의 원주민이 나하족입니다. 실제로 1898년 6명의 남자가 시신으로 발견되었을 사건 당시 골짜기를 수색한 경찰들은 나하족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지금까지도 전설로 남아있을 뿐 실제로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세 번째 주장으로는 다른 세계로 통하는 터널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다른 세계로 통하는 터널이 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터널 속에 미지의 생명체가 살고 있으며 그들이 인간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곳에서는 미스터리한 불빛과 UFO가 목격된다는 목격담이 자주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스테리한 사건의 여러 주장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1990년 이에 호기심을 느낀 대학생 2명이 도전을 선언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몇 달간의 훈련 후 골짜기로 향하는데 하지만 그들 역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수백 명이 실종된 이곳은 과연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들었을 때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솔직히 믿기지는 않는데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일까 거짓일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도코의 True.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니까 또 지금은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될 것만 같아요.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제대로 놀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박미나의 단란한 아침을 들으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단란한 아침을 맞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도 단란하게 시작해 봅시다. 박미나의 단란한 아침의 DJ 박미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연출의 박미나, 기술의 최유정, 그리고 진행의 박미나였습니다. 정직한 소리, 깨어있는 소리. 여기는 동서대학교 방송국입니다. DS, UBS